안녕하세요. 선거대책본부장 이금용입니다. 오늘 금산, 논산, 계룡 미래통합당 박우석 후보 사무실 개소식 및 선거대책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임명장 김봉만, 귀하를 미래통합당 논산, 계룡, 금산 선거구 박우석 국회의원 후보 금산군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함. 2020년 4월 1일 국회의원 후보 박우석.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진짜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일념으로 이번 선거를 임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이겨야만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공수처가 무슨 법입니까? 공산당에서나 쓰는 법이 공수처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김봉만이가 잘못돼서 수사하려면 공수처장한테 가서 결재를 맡아야 수사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한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조국의 어떤 국회의원 후보가 조국의 법이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국의 죄를 하나도 안 졌다고 하는데 누가 인정을 합니까? 얘기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현 정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시켜서 나라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업자만도 양성시켰지 않습니까? 논산에 어떤 딸기 농사를 지는 사람이 딸기를 10동 하우스를 짓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시켜서 도저히 인건비를 주고 농사를 질 수가 없어서 8동을 없애고 부부간에 2동만 갖고 하면 먹고는 산다고 해서 2동만 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시켜서 일자리가 더 없어졌지 않습니까? 8동에서 일해갖고 인건비를 벌어먹는 사람들 일자리 없어진 겁니다. 근로시간 단축시킨다고 52시간 오늘부터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일을 많이 시키면 많이 시켰다고 벌금 물고 이런 사회입니다. 내가 일 좀 더 해서 돈 좀 더 벌어먹겠다는데 이것도 못하게 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공장을 우리나라 와서 공장을 짓고서 물건을 팔으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베트남으로 필리핀으로 기업이 첨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이 먼저는 50%라든지 지금 100%가 베트남에서 나온답니다. 그럼 한국에서 핸드폰을 만드는 인건비가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업이 외국에 나가더라도 자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나가려면 나가라는 식이에요. 이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더 어려워지고 실직자가 많고 그렇습니다. 노인 일자리 그거 일주일에 1~2시간 주고서 실업자가 많이 없어졌다고 천만에 왔습니다. 진짜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외국 근로자하고 한국 근로자가 임금비가 똑같습니다. 일본은 외국 근로자, 내국 근로자 임금비가 엄청난 차이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하고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줄 서 있다고 합니다. 돈 벌어서 전부 다 외국 근로자한테 돈을 다 내모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달 15일날 투표를 잘 제대로 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수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든 분들이 일당 100, 일당 1000이 돼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김봉만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기로를 갖다가 제대로 가게 하느냐 보다느냐는 선거가 그건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한 대로 아시다시피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면 우리 보수가 반드시 승리해가지고 좌파 정권, 진보 정권의 장기권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반드시 보수가 이겨가지고 좌파의
장기 집권 음모를 은퇴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참석해 주셨는데 개인 박우석 선거가 이번은 아니다. 지금 선거는 대한민국의 가장 보수 진영이 과반을 차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위태롭고 더 나아가 풍전등화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번 과반 이상은 차지하여 문재인 좌파 정권의 독주를 막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산을 대변하고자 대표로 뽑힌 김종민 후보께서 그동안에 국회의사당에서 한 행동을 보면은 참으로 울분이 삼키실 겁니다. 김종민 후보는 우리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유성정당인 비례대표를 만들면서 얼마나 우리 미래통합당을 보고 비난들을 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단 한마디 반성도 없이 그리고 국민들한테 사과도 없이 자기들은 당당인 양 비례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종민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분은 만들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말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독재를 선택할 때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로 갈 때 쪄먹는 말이 바로 명분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건 명분이라는 게 정치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명분하에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거든요. 그걸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종민 후보는 지난번 청문회 때 뭐라고 했습니까? 조국을 감싸면서 내가 조국이냐. 이거 본인 스스로 양심을 속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정치인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입니다. 그 정치인이 정직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 나라가 정직하지 못하면 그 나라의 앞날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국민 위에 군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로 우리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한테 저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6명 정도 이 사람들이 21대 국회에 들어오면 가장 앞장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결국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는 과정에 가장 행동대장을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 21대 총선에 국회에 진출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게 우리 미래통합당 그리고 황교안 대표 및 지도부로부터 저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자리는 21대 국회에 김종민 후보가 진출하는 것만큼은 함께 맡겠다는 결의에 타신 우리 금산의 보수 진영의 지도부들이 다 참석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조간신문들 보셨잖아요. 한 달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얘기가 60만 원씩 준대요. 그러면 1년이면 360조 원입니다.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한 520조 원입니다. 근 70%를 갖다가 퍼주겠다고 말해요. 이게 나랍니까? 우리 남미 보셨잖아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택시 버스 운전사 출신입니다. 왜? 툭하면 노조위원장 하면서 교통 차단시킵니다. 그리고 그 줄을 서야 내가 혜택을 보거든요. 그리고 퍼주거든요. 거기에 중독되면은 나라가 부흥하기는 어려워 망하는 데는 순식간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왔습니까? 소득의 광부로, 베트남의 참전용사로, 우리는 그분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뻗어나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발전되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좌파 정권이 뭐 했습니까? 저 사람들이요.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이라는 임종석, 임수경이라고 아시죠? 밀북시켰죠?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자매정당입니다. 오늘 조간신문 한번 보십시오. 북한을 이웃으로 우리는 대해야 된다. 우리 과거 10여 년 전에 북한 전시회 하면 적이라고 했는데 이 적소리 찾는 거 봤습니까? 사라졌어요. 우리 정이라는 단어를 찾았죠. 정이라는 딴 말이 사라졌습니다. 왜?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법을 어기면서 잘못해도 그 사람들은 조국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누명을 써서 억울해서 지금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대화가 됩니까? 이거 우리 막아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정의로움을 이 사이에 우리가 뿌리내려야 됩니다. 공정하다고요? 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찾는 게 정의 공정입니다. 정의 공정이 과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과반 이상을 차지해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모두 그렇게 허리끈졸라면서 개인 부를 축적한 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과거 일본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 초창기에 나라 뺏긴 서류 명문입니다.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도 친일독으로 몰아간 매국노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이기에 있을 때 집권을 하고 있고 통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을 혼동되게 만듭니다.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게 옳으냐. 근데 시간이 가면 그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우리 모두 정말입니다. 박우석이는 평생 국회의원 배지 안 달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태국계 앞에 언제 그 국회의원 배지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정말 이번만큼은,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는 각오로 앞으로 딱 13일 남았습니다. 14일, 오늘은 다 지나가고 14일 동안 우리 선거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들과 함께 매진해주면은 저는 감사하고 고맙고요. 정말 감사합니다.